물론 근데 이게 저 와이스트리트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뭐 반도체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이제 주가부터 그렇죠.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하셨고 뭐 직접 투자도 많이 하셨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 나오는 날이었나 그 전날 그 전엔가 타 방송사인가 어디 유튜브에 가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2배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주가 얼마일 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불 조금 안 됐을 때였죠. 실적 발표 전에요. 저는 사실 지금도 2,000불 이하에서는 제 주식을 한 주도 안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좀 갖고 계세요? 조금이 아니라 좀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가지고 있다? 저는 18년, 19년부터 계속 매매를 했으니까요. 그치. 애널리스트도 해외 주식은 되니까. 해외 주식은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공손해지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 주가라고 하는 건 선행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한 20-30% 정도 됐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어떤 거냐면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시장의 변화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 있는 로봇들이 다 바뀌고 물류센터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고 자율주행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얘기면은 사실은 그건 먼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라고 하는 공장을 보여줬잖아요.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장. 로봇하고 공장 전체를 센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라고 자율주행 AI로 돌리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현대차만의 유별난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걸 구축하고 있었고 지금 테슬라를 보고서 BMW든가 아우디라든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그 공장을 만들어서 그게 2022년 엔비디아 GTC 같은데 이미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바뀌면은 딴 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진행 중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전 세계 공장 중에서 단 1%라도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나요? 아직 안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8일 날 테슬라에서 뭐 자율주행 뭐 차량 얘기가 나오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FS12가 되면서 자율주행 성능이 급격히 좋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올해 내년 안에 나오는 거고 테슬라 봇을 지금 동영상을 나오는 거 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공장에 실제 투입이 될 거고 그러면 테슬라 봇이 실제 투입이 되면은 테슬라 봇의 그 사용이라든가 걔들도 다 AI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났을 때 그것들을 이제 기술 성능이 좋아지니까 뭐 엣지단에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100% 엣지단 처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량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텐데 클라우드 시장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지금 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1%도 안 왔다고 봐요. 1%요? 저는 1%도 안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용량의 1%도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하는 초기 단계의 시스코 같은 애들이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터넷이 다 깔린 다음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과연 이제 다 했나?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아직 텍스트 인공지능 학습 초입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국가 단위에서도 지금 AI를 자국하고 군대도 AI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네이버나 뭐 이런 데들도 AI를 하려고 하고 돈이 없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너도나도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작이 저는 초입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차트를 보거나 저도 보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고점에서 혼자 가다가 빠졌으니까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번 점핑한 다음에 사실은 시장이 지금 되게 어려우니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슈퍼마이크로나 델이나 나머지 애들 다 돈 못 버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졌다. 근데 주가가 안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2, 3년간, 3, 4년간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거고 2, 3년간, 3, 4년간 엔비디아만은 계속 이거를 납품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스닥 지수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다 하드 캐리하는 거지 예. 뭐.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1000비디아 달성됐다는 썸네일을 썼는데 예. 그거 업로드하는 시점에 1150디아가 돼가지고 그렇죠. 어지러워. 근데 이제 시작이고 AI 서버 수요 1% 정도밖에 안 왔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0db야를 보신다라는. 이게 저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수적으로 2000db야. 왜냐면은 네. 이 주가가 원체 선행성이 있고 원체 지금 독자적으로 가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과연 수요가 줄고 있느냐? 저는 2000db야 되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추 5천조 원 넘는 건데.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보죠. 이제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뭐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뭐 2년 뭐 한 2, 3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어지러질합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게 이기종 컴퓨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는 필요로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CPU가 있으면 CPU 하나 웨이퍼 만든 다음에 패키징 포장하면 되고요. 메모리 있으면 메모리 하나 놓고서 포장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안에 CPU 몇 개 꽂고 메모리 몇 개 꽂고 GPU 꽂은 다음에 걔들을 서로 꽂은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지금 무의 법칙이 깨지고 메모리도 하면서 이 성능이 점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SML 가지고 미세화 공정도 점점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 사용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성능은 폭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보자면 패키징을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넓은 판에다가 모든 이 반도체들 놓고서 묶은 다음에 하나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게 각각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징하기는 원래 이제 CPU, GPU를 따로 하면 이게 제조사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우리가 조직이 다르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걔들을 전부 다 묶어놓고 하나의 원팀으로 하고 거기 소통하는 시스템들도 한 건물 안에 다 집어넣으면 의사소통이나 이동 속도나 그리고 그걸 때는 전력 에너지 소율이나 이런 게 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뭐 계열사 모아서 통합 싸우게 다 때려 넣듯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패키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묶어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큰 본사 사옥이 필요하잖아요. 투자비가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냥 각각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냥 패키징하는 게 아니라 수평만이 아니라 수직으로도 쌓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HBM 같은 경우도 하나만 꽂는 게 아니라 그걸 8단으로 썼고 지금 뭐 12단 뭐 이렇게 쏟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각각을 12단어 썼는데 각각의 성능들을 다 연결해서 밑으로 해서 하는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패키징해서 몰딩 딱 하는데 이 복잡한 것들이 이 8단, 12단이 하나로 묶이거나 이거를 했을 때 오류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오류 나면은 그 패키징한 거 전부 다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런 짓을 안 하죠. 어지간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정말로 기술력이 이제 높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가 예전처럼 미친 듯이 CPU, GPU 성능이 좋아지면 굳이 이걸 하나로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AI가 고성능을 원하니 더 원하죠. 근데 지금 딱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원하는 속도보다 더 많이 원할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은 챗GPT 지금 성능 속도나 개선 속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AI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이나 뭘 하겠다는 애들들 예를 들어서 이미 테슬라가 자율주행 가지고 뭐 하거나 하는 것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영상 이미지를 하거나 로봇 하거나 그래서 옛날에 로봇 같은 경우는 메카닉이나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로 학습해서 그냥 사람 하듯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I를 다 이렇게 써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수요의 폭증이 누가 봐도 명료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무어의 법칙이 됐건 메모리가 됐건 CPU가 됐건 GPU가 됐건 감당이 안 되니까 엄청 큰 데다 최대한 많이 우겨넣고 쑤셔넣고 그것도 한 층으로 안 되니까 12층, 13층씩 쌓고 그것들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GPU 같은 것도 다 묶어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들을 하나로 하게 되니까 한 팀으로 하게 되니까 효율적이지만 거기서 뭐 하나 빠근다거나 어긋나면은 꽉 나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막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예전에 엔비디아는 그 GPU에 들어가는 그것만 설계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드는 그 안에 자기가 안 만드는
하이닉스 것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것도 일부 자기가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하나처럼 통합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맞춰야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생산 공정하거나 이런 것들 했을 때 내 설계한 대로 과연 애들이 제대로 생산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각종 장비라든가 소재에 맞게 제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것들이 보면 벌써 여러 회사들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공장 커머더티 하듯이 쭉 찍어서 하나 내면 되는데 이제는 부품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 날 때마다 상황이 커머더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조합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일할 때는 나 혼자서만 한밤중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하면 됐지만 팀이 되면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언제 하고 회의하고 진행하고 이런 절차들이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그걸 못하면은 개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고 탁월해도 그 팀은 망하죠. 네.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독고다이로만 쓰면 됐는데 지금은 독고다이로 하지 않고 팀으로 해서 고성능을 해야만 개별 하나로서는 성능이 엄청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 팀도 이제는 예전에는 2-3명이 아닌데 지금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하나에다 집어넣고서 한 공간에다 우겨넣고 해야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 겨우 근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수준보다 반도체 성능은 계속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능 좋은 애가 나오면은 걔가 몇 천만 원이 됐건 몇 억이 됐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뭐 70%, 80%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영업에 총 그 매출 총이익률이 막 7, 네. 80%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가능할까요? 하면은 그거를 주고선도 그걸 가져와서도 수요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설비 투자를 하거나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그 수년을 준비한 사람도 지금 딱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 수요가 몇십 배, 몇만 배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고 돈이 더 10배, 20배 들더라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한테 엄청난 양을 선급금을 주고 공장 증설하라고 하고 거기에 막 하이닉스가 막 덤벼들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논리라는 거죠. 이게 1, 2년 내, 2, 3년 내에 끝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바보들이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냥 청사진이 아니라 예.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걸 또 이제 충분히 갖고 또 직접 예. 투자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엔비디아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 예. 쿠다 생태계 좀 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그 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 소프트웨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뭐 개발도 도와주고 예. 운영도 도와주는 이 생태계라는 게 진짜 넘사벽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넘사벽이냐 그렇게 말하면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카카오톡을 얘기 드려요. 카카오톡이 앞으로 영원히 한국에서 지배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카카오톡이 무슨 뭐 엄청난 오류가 나거나 무슨 고객에 대해서 뭐 대규모 유출하다든가 이러면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그룹이 딱 보기에 야, 저 카카오톡 저 시장이 좀 너무하네. 내가 한번 삼성그룹 우리 작정하고 들어와서 저 카카오톡 먹을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쉽지 먹죠. 않죠. 예전에 삼성 팝 메신저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삼성이 옛날에 네. 그 네이버를 넘어가려고 막 인터넷 사업도 막 확장하고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인터넷 포탈을 하겠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 유니텔 같은 것도 하고 아, 그랬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벤처 기업들 이끌던 시절에. 그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 기업이지만 걔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네이버는 모르겠어요. 이제 구글이 이제 좀 영역이 하니까. 근데 카카오톡을 정말 먹겠다고 덤벼드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태계고 플랫폼이고 거기 락인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쿠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쿠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는 AI 반도체를 직접 사다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TV가 필요하면 TV는 저희 사다 쓴 다음에 그냥 전선 꽂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예. 근데 AI 반도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AI 반도체를 사오면은 이걸 가지고 AI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데 쓰는 일종의 도구 같은 건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코딩 같은 거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기에 맞게 적정하게 세팅하고 설정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다 생태계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를 다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하거나 어떤 뭐 설치 같은 걸 하는 것들을 묶음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라이브러리. 그럼 이제 그거 갖다 쓴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제 것만 몇 개 추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렇게만 쓰세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계속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지식인 같은 데 정보들이 계속 쌓이니까 예전에 한때 거기서만 가고 블로그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검색 기능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은 네이버에서만 검색되는 걸 보기 위해서 아직도 저는 한국어는 가급적이면 네이버를 한 번은 검색을 해보거든요. 최근에는 그게 좀 약해졌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지식인이라든가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퀄리티가 이런 게 점점 떨어질 건데 이게 계속 올려가지고 이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으면 제가 그걸 벗어나서 나가기가 쉽지 않죠. 네이버가 예전에 그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 다음이라든가 엠파스라든가 엄청 많은 기업들이 덤벼들었지만 이게 안 된 이유가 그렇죠. 그 한번 락인되고 그 생태계가 계속 사용을 하고 이것들이 좋아지면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쿠다를 쓰는 분들은 인공지능은 뭔가를 개발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그 AI 가속기를 갖다 쓰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못 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이거를 뭔가 컨버팅 하면은 중간중간 어딘가 미세한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로 뭔가 문서를 작업을 하다가 이걸 한글로 보면 한글에서도 간혹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뭔가 틀이 깨지자거나 이러잖아요.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은 그냥 써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반도체로서의 성능도 과연 이제 이게 떨어지냐라는 걸 봤더니 지금 요번에 이제 뭐 블랙웰이나 GTC나 나온 거 보니까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서가거나 좋은 거야. 하드웨어 성능 자체도 넘사벽이고. 넘사벽인데 지금 그걸 쓰는 생태계도 지금까지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딱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 모든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를 미워하고 다 엔비디아 저 떼돈 버는 거를 싫어하고 이걸 사용하는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도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쵸. 저희가 얘기하면 2021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번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이 메모리가 고성능이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거기에 납품하니까 막 부르는 게 값이 돼서 급등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21년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딱 봤더니 아마존이 딱 봤더니 이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선을 엄청 개선을 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성능을 그 매출 증가나 사용량을 늘었는데 확 줄인 거죠.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 하려고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까 만든 일부 반도체도 만들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AI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생태계와 이 모든 것들의 데이터들이나 정보나 지원이 엔비디아로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적어도 1, 2년 안에는 얘네 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도 도조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X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밑에 있던 회사가 엄청난 그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입한다 해서 그날 또 주가가 튀었잖아요. XAI. 예. 네. 사실은 만약에 테슬라의 도조 반도체가 너무나 좋고 100% 대체 가능하다면 뭐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돈 주고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근데 AI를 학습하는 영역에서 지금은 그게
비용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 비싼 거를 사면은 너무나 비용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최근에도 대만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반도체를 사면 살수록 돈 버는 거다. 당신네가.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톡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물론 최근에 카카오톡이 다르지만 카카오톡 생태계가 무너질 거를 배팅을 하고 지금 하는 거는 뭔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네네. 네이버도 옛날에 지식인이 한창 잘 나갈 때 그게 무너지는 효과가 보이기 전까지 거기에 배팅하는 거는 되게 무리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는 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단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이런 기업들,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나 군대나 막 이런 데들에서 AI를 실시간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쓰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매도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황 CEO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제품 개발 기간도 이제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당기겠다. 그렇죠. A100, H100, B100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루빈 뭐 이런 루빈 것도 이제 또 예고를 했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가 2년 개발하던 걸 1년 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한테 그 HBM 더 차세대 1년 더 빨리 하고 돈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수요가 그보다 훨씬 많고 빠르니까. 이거를 지금 공급할 애들이 없다는 거죠.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